RMI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표로 먼저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제를 먼저 그냥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리모트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리모트 인터페이스.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모트를 항상 상속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해야 될 메소드는 얘가 되는 거죠. 호출해야 될 메소드. 그 다음에 호출해야 될 메소드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고 서버에서 실행돼서 리턴 값으로 결과값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때 파라미터로 갈 수 있고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객체 직렬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리얼 라이저블을 상속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 볼까요? 자바.랭 패키지에 스트링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먼트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트링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스트링 클래스는 객체 직렬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채팅 서버를 만들어서 내가 원격지에 있는 다른 누군가한테 메시지 헬로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객체 직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왜 가능했냐? 시리얼라이저블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RMI도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값들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거고 파라미터로 넘기겠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값을 받아와요. 서버에서 뭔가 나한테 다시 또 보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격지의 객체가 IO 스트림으로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직렬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트링 클래스 누가 지금 직렬화 가능하다는 걸 확인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격지에서 실행될 때 입세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입세션 처리 방식을. 그래서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이 리모트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간의 약속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호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서버가 그걸 한다라는 법칙은 없잖아요. 상호 간의 약속으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가 뭐 리모트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의를 하고 리모트를 상속받고 서버 사이드에서 메소드가 입세션이 발생할 경우 예외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선언을 하고 메소드의 파라미터 리턴 타입은 시리얼라이저블이 가능하거나 또는 원시 데이터 타입들 인트, 불린 뭐 이런 것들 같은 원시 데이터 타입들만이 가능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약속이죠.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인터페이스 선언한 것을 구현한 클래스가 될 거예요. 임플리먼트를 받았고 에코 인플이 객체가 생성이 가능한 클래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가 선언한 비즈니스 메소드 say했고 얘를 재정의해 줬다라는 거죠. 재정의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재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때 RMI의 장점은 뭐냐면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따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만을 통해서도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컴파일만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게끔 하려면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네트워크 전송 계층 프락시 계층을 만들 수 있도록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은 이 클래스를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리모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서버 측에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에코 인플이다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네이밍 서버에 등록시키고 있어요. 에코라는 이름으로 해서 얘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객체가 만들어진 레퍼런스 값을 등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레퍼런스 값을 못 외우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인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에코라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열로서 참조를 하겠다. 이게 네이밍 서비스고, 네이밍 서비스에 지금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리고 무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시스템으로 출력시켰어요. 등록된 에코 인플이 과연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얘가 데몬의 형태로 RMI 서버에 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당연히 RMI 서버 작동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네이밍 서버가 먼저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에코 클라이언트에서는 네이밍 서버에 가서 RMI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이밍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이름으로 등록된 무언가 레퍼런스 값을 룩업을 해와요. 룩업을. 그 룩업을 해온 게 만약에 에코 타입이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든 에코 타입이 리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에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say echo라는 것을 오버라이딩해서 갖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라는 거죠. 얘가 에코 타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say echo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럼 호출하면 되겠죠. 스트링을 넘기고 스트링을 받아올 거니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룩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룩업을 해서 레퍼런스 값을 참조해 갖고 왔는데 요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교육 목적상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고, 카하고 시리얼 테스트는 아까 시리얼라이제이션 설명하려고 했더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리모트 인터페이스, 리모트 오브젝트 클래스, 그 다음에 서버 데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할 거 에코 클라이언트, 이렇게 4개의 클래스들이 존재해요. 얘들을 일단 다 컴파일을 하고요. 그럼 다 지금 컴파일은 됐죠. 그 다음에 RMI다 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깔면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분산 아키텍처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미들웨어 서버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RMIC, RMI 레지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깔려 있는 것들이죠. 설치만 하면. 그래서 컴파일만 하면은 네트워크 전송 계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요. 그 네트워크 전송 계층은 당연히 리모트 오브젝트겠죠. 유니캐스트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RMIC 에코 인프를 해요. 그러면 아까 없던 클래스 중에 하나인 스톱 클래스가 생겼어요. 에코 인플 언더바 스톱 클래스. 얘가 바로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담당해 주네요. 컴파일만 하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바 버전에 따라서 이 에코 인플 스톱 클래스하고 에코 인플 스켈레톤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전송 계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들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으로 배포를 하는 거죠. 뭐 메일이 됐든 FTP가 됐든 USB로 카피를 해서든 어쨌든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배포를 시키세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당연히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약속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겠죠.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내가 호출할 메소드가 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실행시킬 클라이언트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에코 인플 스톱이 네트워크 전송 계층으로 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당연히 여기에는 얘를 구현해서 갖고 있는 에코 인플 클래스는 얘한테는 필요는 없겠죠. 서버 층에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약속인 에코, 그 다음에 구현해서 갖고 있는 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계층, 데몬으로 떠 있어서 서비스 요청이면 처리해줄 서버 데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배포를 하시고, 그럼 이제 먼저 서버 측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서버 측에서. 아까 제일 먼저 떠 있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네이밍 서버가 먼저 떠 있어야 내가 거기다 뭔가 제공해줄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RMI 레지스트를 먼저 띄우고, RMI 레지스트리는 항상 스톱 클래스가 있는 곳에서 떠서 자기가 스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RMI 레지스트리 지금 띄웠고요. 이런 식으로 떠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뭐 메시지도 안 뜨고 로그도 안 떠서 뜬 건지 아닌가 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정상적으로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 등록을 해서 지금 등록을 이 순간에 만들어서 객체가 만들어서 네이밍 서버에 에코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리고 뭔지 그냥 한번 출력시켜 봤어요. 만들어진 객체가 뭐냐. 그럼 에코 인플에 유니캐스트 서버 레퍼런스 뭐 이렇게 아주 블라블라 써있죠. 이 값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원격지에 있는 얘를 호출할 수 있으면 얘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에코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 그 에코라는 이름으로 얘는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호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얘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아까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 다 있고, 실행을 할 때는 에코 클라이언트 킴 자기 이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서버 사이드라고 보시고 얘가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저는 어떤 하나의 로컬 머신에서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호출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죠. 쭉 하면 서버 사이드에서 호출됐다고 메시지 받았다고 뜨죠. 리퀘스트를 보냈고 서버에서 처리해서 리턴 값을 준 거예요. 헬로우라고 해서. 그래서 어펜드 시켜서 헬로우 킴이라고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보시면 에코 클라이언트에 제가 룩업을 해서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레퍼런스 값을 가져왔는데 가져와 있는 게 뭐냐고 보니까 서버에서 에코 인프를 만들어서 바인딩을 시켰어요. 에코 인프로 바인딩을. 에코라는 이름을 줘서 얘를 바인딩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는 찾아온 걸 뭔가 출력을 시켜봤어요. 출력을 시켜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스톱 클래스라고 그러죠. 스톱 클래스. 아까 네트워크 전송 계층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스톱. 예.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얘를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은 얘를 컴파일만 하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서 등록되는 건 스톱 클래스예요. 스톱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서 등록이 되고, 그 만들어진 걸 레퍼런스 참고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리얼라이제이션 설명할 때 같은 클래스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클래스가 다른 거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얼라이제이션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송 계층의 스톱이 서버에도 있고 클라이언트에도 있어야 돼요. 메소드는 전송 계층의 시리얼라이제이션에서 메소드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찾아와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객체를 복원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메소드는 갖고 와야 되고, 메소드는 어디서 갖고 온다? 클래스 랩에서 갖고 오는 거고, 클래스 랩, 등록되어 있는 실질적인 객체는 뭐냐? 스톱 클래스의 객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톱 클래스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당연히 있어야지만 복원시켜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톱 클래스를 통해서 그 say echo라는 메소드 요출을 보게 되면, 서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스톱 클래스가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줘요. 이게 기본적인 RMI의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요.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RMI에 있는 리모트를 상속을 받아야지만 된다. 인터페이스.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지 비즈니스 메소드를 먼저 선언한다는 거죠. 상호 간의 약속,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 얘를 상속을 받아야 되고요. 시리얼라이제이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트 오브젝트가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야만 된다. 당연히 얘를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선언된 비즈니스 메소드는 당연히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객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직렬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MI 레지스티가 먼저 떠 있어야 되고, 리모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등록시키고 레디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요청이 올 때까지. 클라이언트에서는 룩업을 해서 찾아오면 네트워크 프록시 계층을 얻어낼 수 있고, 리모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비즈니스 메소드로 선언된 리모트 메소드 호출하면 특정 결과값을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플로이는 어떻게 하냐? 일단 컴파일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오브젝트를 RMIC 컴파일하면 네트워크 전송 계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전송 계층은 스톱 클래스가 만들어주고 스켈레톤이 만들어주고, 이건 버전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는 1.6인데 스톱 클래스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얘가 네트워크 전송 계층이기 때문에 배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스톱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구현한 거는 당연히 서버에만 있는 거죠. 얘가 없는데 호출하는 거니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계층인 스톱하고 스켈레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RMI REST에 등록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등록되는 거고, 얘를 룩업해서 찾아와서 하나의 객체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시리얼라이제이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데몬으로 떠 있고, 얘는 호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톱 클래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은 얘한테 가요. 스켈레톤한테 가고, 스켈레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요 객체한테 요청을 처리해달라고 하고, 얘가 요청을 처리하면 다시 스켈레톤한테 줘요. 스켈레톤이 받아서 얘한테 넘겨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룩업을 해서 얘를 지금 스톱 클래스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얘한테 그 메소드를 요청을 하면 얘한테 가서 얘가 리모트 오브젝트 인터를 만드는데 고라는 걸 처리해라고 하고, 얘가 그 메소드 처리한 결과값을 스톱한테 줘요. 그럼 스톱이 얘한테 이렇게 줘요. 이거는 버전에 따라 틀려요. 스톱이 있으면 스톱이 다 처리해서 하고, 스켈레톤이 있으면은 얘의 요청을 받는, 서버 사이드에서 요청을 받는 놈이 누구냐? 스켈레톤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버전에 따라 틀린데,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버에서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먼저 RMI 레지스트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 있어야 되고요. RMI 레지스트는 스톱 클래스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스톱 클래스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띄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버 디렉토리에서 아까 띄우는 거 보셨죠? 스타트 RMI 레지스트리에서. 그래서 RMI 레지스트를 등록합니다. 스타트 옵션은 그냥 새 창을 띄워라라는 거죠. RMI랑은 상관없어요. 도스 커맨드죠. 새 창을 띄워라. 그 다음에 실행 명령은 뭐냐? RMI 레지스트라는 거죠. 혹시라도 착각하실까봐. 그냥 RMI 레지스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MI 서버, 에코 서버 프로그램 등록하면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시키면 룩업을 해서 실행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RMI는 뭐 처음 이렇게 접해보시면 어렵겠지만 한번 이 예제를 돌려서 뭐 옆에 계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고 재밌으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옆에 PC하고 옆에 분하고만 예를 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요 RMI 서버 주소는 그쪽 분의 IP에 맞춰서 호출만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것이 RMI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RMI 레지스트리가 항상 먼저 떠 있어야 되고, 리모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리모트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레지스트리 해야 되고 등록을 하고, 얘는 그럼 이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얘라고 그랬어요. 얘의 주소값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모트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룩업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걸 룩업을 해서 레퍼런스 값을 찾아오는 거죠. 그때 그게 뭐라고 했냐면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스톱. 그래서 이 스톱에다가 고라는 메소드, say ech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RMI 프로토콜에 의해서 요청이 가고 스켈레톤이 받는다. 스켈레톤이 그 요청을 받아서 요청된 처리값을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고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갖고 계신 버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얘가 요청을 받은 걸 얘한테 처리하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리턴해주고 얘가 받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RMI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얘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죠. 얘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하고 절대로 매핑되는 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네트워크 전송 계층들끼리만 통신을 하는 거지. 이게 RMI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세요. 본서에서는 제가 EJB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EJB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스켈레톤 또는 스톱이 받아서 리모트 오브젝트한테 처리를 하고 그걸 받아서 얘들이 준다라고 하는 거. 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알고 계시면 EJB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돼요. 패턴 강의다 때문에 그것까지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RMI의
RMI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RMI 콜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RMI 콜백도 본 패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그 패턴의 일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용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 그러면 그 강의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